지난 4월에 김정은이 SLBM 쏜 뒤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뒤통수에 이제는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됐다. 당이 결심만 하면은 어느 때든지 핵 타격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 3, 4년은 더 걸려야 SLBM 완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쏜 이 북한의 SLBM 잠수함에 쏜 탄도미사일이 500km를 무려 날아갔고요. 고도를 일부러 높였고 고도를 정상 고도로 했다면은 1000km를 날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군사전문가 김대영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대체로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커드를 기반으로 해서 스커드 BC 노동미사일. 노동미사일은 1300km 사거리고요. 네네. 이 노동미사일의 그 엔진을 네 다발로 묶은 게 바로 대포동 계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이고 오늘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북극성 SLBM과 무수단 그다음에 KN-5에이는 또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노동 계열은 상당히 신뢰성이 검증이 돼 있었는데요. 이 구소련 R-27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무수단, 북극성, KN-5에이는 아직 써본 적은 없고요. 요 두 개 중에서 이제 무수단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요. 예. 이 무수단을 축소해서 잠수함에 집어넣은 게 바로 이번에 북극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사거리를 일단 500km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북극성이 무수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2단 로켓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1단, 2단 분리도 모두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또 이제 이번에 그 자디즈, 즉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 안에 상당 부분 침범해서 떨어졌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본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리를 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성을 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단순히 SLBM 발사체만을 봤을 때는 예. 상당히 위협의 강도가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거리가 1000km면 사실 우리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그 노동 미사일 쐈을 때 그때 괌까지 사정권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노동 미사일은 아니고요. 예. 무수단입니다. 무수단, 노동은 최대가 1300km고요. 예. 무수단이 이제 4000km이기 때문에 네. 무수단이 이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거죠. 예. 무수단을 고각 사격을 해서 지난번에 사거리가 1400km까지 달성이 됐었거든요. 그 무수단의 경우에는 정상 사거리가 확보가 되면 괌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SLBM 1000km면은 어떤 공격이 예컨대 어떤 공격 루트가 가능한 것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반도나 그리고 일본에 있는 주요한 주일 미군 기지들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핵심적인 것은 이제 주일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우리나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들이 집결해서 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이 SLBM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지들을 선제 타격해버리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SLBM은 전혀 탐지할 수가 없습니까? 잠수함에 쏘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의 그런 잠수함 기지 앞에는 주로 이제 미 해군의 그런 핵 잠수함들이 초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SLBM 같은 경우에는 기지에서 발사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일단 바다로 나와서 사격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수함들을 추적하는 그런 임무를 미 해군 핵 잠수함들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장착을 한다 이런 것들 또한 이제 한미 양국의 감시 자산이라든가 또 미국의 정찰 위성 등이 상시에 또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징후들을 사전 포착한다라면은 우리도 물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상당한 제약은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잠수함을 전략 무기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건 잠수함의 경우에는 이제 은밀성이 생명이고요. 일단 자망을 하게 되면 레이더로는 탐지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소나라든지 같은 잠수함 내지는 함정에 있는 소나 체계 또는 이제 대잠 초계기가 잠수함의 항적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동해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잠수함의 작전 환경이 매우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일단 심도가 매우 깊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매우 심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 체계가 작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만일에 물론 이제 북한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뭐 핵잠수함처럼 장기간 자망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마음 먹고 한 3, 4일 정도 자망을 해서 우리 측의 소나 체계를 따돌리고 특정 지점에 은밀하게 만일에 잠복해 있을 경우에는 네네.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이 1,000km를 날아갔다라는 것, 그다음에 고체 연료를 썼다는 점, 그다음에 단 둘이가 좀 말씀하신 대로 성공했다는 건데 이게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실전 배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평가해 주시죠. 사실 이전까지의 실험은 어떻게 보면은 잠수함에 장착을 해서 물 밖으로 미사일을 내보내는 사출 시험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출 실험은 사실상 끝났고 이제 미사일이 목표물로 날아가는 이제 비행 실험을 위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북한이 한 실험 횟수를 봤을 때 과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SLBM을 개발할 때 총 17차례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5차례 정도만 이제 그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목표치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 실험 단계에서도 또 수차례의 시험 발사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마지막엔 이걸 정말 무기를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안정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또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그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아무래도 전력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썼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체 연료를 썼다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액체 연료 원래 기반이 됐던 소련의 R-27은 액체 연료예요.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발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연료 주입하는 것 그렇죠.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도 확보가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고체 연료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발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라는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첫째. 두 번째 연료라면은 더 심각한 거고요. 그렇죠.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두 번째 그 이야기는 SLBM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지상 기반 발사하는 무수산까지도 고체 연료로 개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위험이 커지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가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발사한 북한의 SLBM이 모두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만일에 북한이 정상적인 완벽한 플랫폼, 그러니까 미사일을 SLBM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신포에서만 발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포를 상당 부분 떠나서 발사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건설해 놓은 건 한 척밖에 없어요. 신포급 한 척. 예. 근데 그 신포급 한 척에서 계속 수중에서 발사를 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수중에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척밖에 없는 그 신포급 잠수함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사했던 모든 SLBM이 신포 앞바다라는 점. 두 번째, 북한이 보여줬던 영상에서 이 수면을 이렇게 솟구쳐 나올 때의 모습을 보면 네. 매우 파도가 잔잔해요. 근데 사실은 SLBM은 파도를 가르고 나올 때가 굉장히 자세가 불안정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파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예. 수중에 설치해놓은 일종의 바지선 형태의 발사 플랫폼에서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쏜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수중에서 그냥 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으로 뭐 확답은 못하지만 예. 한 지금 척밖에 저 없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저 뚫고 예, 나오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예. 보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파도가 상당히 잔잔하고요. 예. 한 척밖에 없는 플랫폼을 저렇게 무리하게 개발했을 수 있다는 건 일반적인 무기체계 개발에서는 상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예. 가까운 거리거든. 김정은이 육안으로 볼 정도니까 바로 앞바다에서. 그래서 저 정도면은 사실 이제 정상적인 실험이라면 거의 뭐 그 황천이라고 하는 파도가 4~5m 이상급인 상황에서 예. 수중에서 발사를 해서 자세를 제어해서 발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완벽한 기술을 획득했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신포급에서 발사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만약 이번에 고체 추진체를 사용한 SLBM을 발사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뭐 킬친이라든지 KMD에 그야말로 재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연료 주입하는 단계에 우리가 포착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만은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일 내에 내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상시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는 거다. 현재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SLBM을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주요 국가들은 모두 다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지금 이제 북한은 고체 연료를 자체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의 지원이 없이는 예. 중국 측의 지원이 없이는 고체 연료를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형태의 안정적인 고체 연료를 개발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사실 우리 미사일 대응 체계에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예. 김정은이 앞서 4월 달에도 이미 한국과 미국 어디서나 비수를 뒤에서 꽂을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미국을 타격한다, 핵무기를 가지고 SLBM으로, 그건 어떤 그 시나리오가 상정 가능한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심포급 잠수함으로는 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사거리가 1,000km 정도로 나와 있고 뭐 예측 가능하기로는 뭐 2,000, 3,000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해를 지나서 그야말로 태평양까지 이제 항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잠수함보다는 훨씬 큰 잠수함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의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사드의 요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저희 전해진 그 군사 전문가의 분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이상적인 상태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발사했던 것을 사드 체계에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만일에 사드의 경우에 이제 만일에 우리 지역의 특정 지역에 설치가 되게 되면 주로 그 레이더의 주사 범위가 북쪽으로, 그러니까 사드가 360도 방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을 이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을 해서 심포로 개량을 한 거거든요. 로미오급 성능으로 봤을 때 2, 3일간 잠항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부산까지도 충분히 와요. 예. 그러니까 부산을 지나서 뭐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하신 태평양 못 가더라도 한반도 휴전선 이남의 상당 지역을 내려와서 잠복했을 수 있죠. 그럼 사실은 발사 단계에서 탐지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사드 체계로 탐지가 가능하고 요격이 가능하지만 그러니 북한이 매우 복합적인 방식으로 도발을 해온다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제약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죄송합니다. 북한이 유사시에 SLBM만 쏜다라면 사실 요격이 손쉽겠죠. 하지만은 SLBM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스커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러한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을 경우에는 사실 사드가 처리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밑에 이제 패트리어트하는 체계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사실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 사실 놓이게 된 겁니다. 사실 SLBM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건조 예정인 세 척의 이지스 구축하면은 사실 베이스라인 9.0이라서 SM3라든가 SM6 같은 그야말로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SLBM을 해상에서 발사했을 때 이러한 이지스 구축함들이 이제 상승 단계에서 이런 SM3나 6 미사일을 이용해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나 북한은 이미 SLBM이 이제 실전 배치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해서 해도 한참 시간이 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킬체인 KMD도 마찬가지지만은 네네. 사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나 돼야 예. 이것들이 이제 갖춰지고 또 물론 이제 갖춰진다고 해서 이게 뭐 원활히 작동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그에 맞는 훈련도 또 열심히 해야 그야말로 원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조 의원님은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북한 SLBM이 성공하고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전까지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그 위협의 그 수준이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올랐다, 어떻게 달라졌다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물론 말씀드렸지만 뭐 북한의 SLBM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이나 시설도 없고요. 중요한 건 북한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운용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드 체계나 패트리어트 체계나 해상 발사 사드라고 할 수 있는 SM3 체계나 아니면 한국형 킬체인이나 모두 북핵 위협을 막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00% 요격률을 자랑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은 우리가 북핵에 대한 상당한 안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보복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핵 대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님. 저는 사실 조금 의견이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다양화,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로 개발이 되고 있고, 또한 뭐 향후에 이제 5차 핵실험까지 한다라면은 예. 사실 그때는 사실 북한을 이제 무기를 가진 나라로 완전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에게 뭐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나토에서 하고 있는 핵 공유 정책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SLBM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빠른 속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습니까? 북한이 개발한 지금 북극성 SLBM은 R-27이 원형이고요. 1993년경에 북한이 지금 신포급의 원형 모델이 되는 골프급 잠수함을 네네. 고철 형태로 일본에서 한 10여 척을 수입해 갔습니다. 예. 그때 이미 그 함교에 발사관이 그대로 장착이 돼 있었고요. 예. 따라서 그 발사관을 베이스로 자체 개발을 해서 그 수직 발사 캐니스터를 개발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90년대 중반에 소련 과학자 20여 명을 북한으로 초청을 해서 R-27 개발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수단과 이 북극성의 기본 베이스를 개발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이 20명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모두 사업 처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도움, 그다음에 소련의 구형 플랫폼을 북한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 정도 환경이라고 그러면 지금 빠른 건 아니죠. 이미 뭐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올해 아직 사실 4월까지만 해도 우리 쪽이나 미국 쪽이나 실전 배치하려면은 적어도 뭐 2, 3년, 3, 4년은 걸릴 것이라고 봤었지 않습니까? 그건 빗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아직까지 뭐 실전 배치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사일을 그야말로 무기로 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 SLBM이라든지 이런 탄도미사일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사실상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IT 기술도 많이 발달이 됐고요. 예전 같으면은 뭐 이러한 기술들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바탕이 되는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미 SLBM이나 이런 것들 뭐 선진국도 이미 다 만들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기술적으로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개발하기 용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단이 분리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네, 부분 이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스커드 미사일 300, 500, 700까지 스커드 계열은 1단입니다. 그러니까 본체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다음 노동 미사일도 본체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격도 쉽습니다.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장거리를 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추력 때문에 예, 그 예. 우리 우리 그 로켓 그때 나로온가요? 그것처럼 이제 단을 분리하면서 추력을 확보하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이번에 2단 분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500km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북한의 SLBM 원형이 되는 R-27이 최대 사거리가 2,500km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SLBM도 사거리는 2,500km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단 분리, 로켓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뭐 핵탄두를 물론 탑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연하죠. 저기다가. 예, 예. 네. 아까 신포급 잠수함 계속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그 신포 동해안 예, 쪽 예. 말씀하신 동해안 쪽 기지에서 신포급 잠수함이 어느 정도 재원 어느 정도 사양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포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이제 동해에 침투했던 상어급 잠수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대 개량한 그런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발사관을 SLBM을 쏠 수 있는 발사관 한두 개를 장착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잠수함은 아니지만은 과연 이제 북한이 이것을 SLBM을 실험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과연 이제 실전에 배치해서 군에서 쓸 목적으로 만들 건지는 조금 더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신포급이 베이스로 했던 게 이제 골프급 소련의 잠수함인데요. 이게 이제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핵탄두를 장착을 했던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이제 3,000톤급이기 때문에 이게 작아요. 그래서 이 탄도 미사일을 함교라고 이렇게 전망경이 있는 부분에 세워서 놓거든요. 근데 신포급은 지금 그보다 1,000톤이 작거든요. 그럼 골프급이 탄도 미사일을 3발을 실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포급은 많아야 2발, 그러니까 1발 내지 최대 2발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00톤급 내외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